얼마 전 한국의 대표적인 앱 서비스인 카카오가 입주한 데이터 센터 화재로 거의 모든 카카오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단지 배터리실의 화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수많은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완전한 장애 복구에는 6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국민이 카카오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케이토셋시가 이러한 장애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카카오의 장애 이후 많은 고객분들에게 케이토의 백업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케이토 팝 간에 연결된 글로벌 백본의 장애에 대한 백업 방안은 무엇이냐? 케이토 팝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백업 방안은 무엇이냐? 케이토 팝 자체가 다운되었을 때 백업 방안은 무엇이냐? 만약 우리 데이터 센터의 장애에 대한 케이토의 백업 방안은 무엇이냐 등의 질의였습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의 주요 질문에 대하여 케이토의 백업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만들어진 케이토의 백업 아키텍처를 통해 셋시를 사용 중이시거나 도입을 검토하시는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기업의 혈관과도 같은 글로벌 IT 인프라의 안정성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케이토 클라우드의 글로벌 백본에 대한 셀프 힐링 아키텍처입니다. 최근 10월 17일 프랑스의 월요일 밤 프랑스의 부시드론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주요 해저 광 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블은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라인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케이토의 마르쉐우 팝도 이 광 케이블 절단의 영향을 받아서 두바이와 홍콩 팝과 연결하는 백본 구간의 패켓 로스가 100%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케이토의 사용자는 광 케이블 절단 사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장애에 대한 어떠한 티켓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토의 마르쉐우 팝에서 측정된 다음의 그래프에서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청록색과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되는 두 개의 통신사 라인에서 장애 발생의 사전 증상으로 인해 트래픽이 줄어들다가 UTC 02시 21분에 완전히 트래픽이 중단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녹색과 노란색의 다른 두 개의 통신 라인으로 트래픽이 옮겨가다가 장애의 영향을 받은 통신사 라인의 패킷 로스가 100%에 이르렀을 때 모든 트래픽은 정상적인 두 개의 통신사로 옮겨져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토의 고객들은 해저 광 케이블 절단 사고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케이토의 모든 팝은 이러한 장애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 복수의 통신사와 복수의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세계 통신 라인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트래픽 분석에서 보셨듯이 케이토의 마르쉐우 팝도 4개의 서로 다른 티어1 캐리어를 통해 글로벌 백본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토는 팝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백본을 구축할 때 사이트의 위치, 트래픽의 이동 경로, 네트워크의 상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케이토의 셀프 힐링 아키텍처를 통해 케이토의 NOC의 수동 개입 없이도 즉각적이고 자동화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다른 SSE 또는 세시 벤더들이 클라우드에 팝을 설치하고 아마존, 애저르 또는 구글과 같은 CSP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쉬운 팝 구축 방법이라는 것을 케이토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에 의존할 경우 글로벌 백본의 제어를 원활히 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CSP가 가진 네트워크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간에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의 연결은 자신들이 제어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엔드-투-엔드 구간까지로 확대될 경우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토는 네트워킹 및 보안 전문 회사로 자신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타사의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길 바라는 것이 아닌 직접 개입하여 최고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직접 디자인하고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케이토 클라우드는 75개 이상의 모든 팝에 대하여 다중의 통신사 적용과 최적의 라우팅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장애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최적의 안정성과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팝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셀프 힐링 아키텍처입니다. 이 부분은 K2의 싱글 패스 클라우드 엔진인 스페이스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우선 K2의 팝을 들여다보면 팝 자체의 백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마이크로 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렉 이중화, 컴퓨터 노드 다중화, 전원 이중화 등의 물리적인 백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가능한 물리적인 컴퓨팅 노드들 안에서는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인 K2의 스페이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스페이스에는 특정 고객들의 트래픽의 플로우가 다이나믹하게 할당되어지고 그 특정 고객에게 정하여진 정책이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은 기존의 로드 밸런스를 통해 어플라이언스들에게 트래픽을 단순히 할당하는 방식이 아닌 마이크로 서비스인 스페이스를 각 고객에게 할당함으로써 고객에게 부여된 대역폭을 보장하고 해당 고객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정책들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고객은 마치 자신만을 위해 독립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보안성과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고객이 사용 중인 마이크로 스페이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의 트래픽 플로우는 전체 컴퓨팅 노드들이 가진 스페이스 중 하나로 즉각적으로 전환되어지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들의 트래픽 플로우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인 스페이스를 통해 안전하게 백업되고 서비스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2 자체의 팝에 대한 글로벌 백본과 내부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특정 K2 팝 자체가 무너지면 셀프 힐링 아키텍처는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요? 우선 기업의 엣지 중 데이터 센터, 지점,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셀프 힐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물리적인 위치에는 K2의 소켓 어플라이언스가 배포되어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는 버추얼 소켓이 배포되어집니다. K2의 소켓은 가장 가까운 팝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K2의 장치입니다. 만약 연결하고 있던 한국 팝에 장애가 일어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팝으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서비스가 자동으로 재개되어집니다. 지점 역시 자신이 연결하고 있는 베이징 팝이 다운되면 즉각적으로 가까운 상하이 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이때 상하이 팝보다 심천에 있는 팝이 더 가깝다면 심천 팝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K2 소켓의 셀프 힐링 아키텍처를 위한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K2 소켓이 배포되면 소켓은 K2 클라우드에 자신이 연결할 팝을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K2 클라우드는 소켓의 지요 IP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가까운 여러 개의 후보 팝의 IP 주소들을 알려줍니다. 소켓은 이들 후보 팝들 중 지연 시간을 포함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팝을 선정하여 연결을 요청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이후 소켓은 팝과의 연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소켓은 지속적인 자동 연결을 수행하면서 서비스 가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사용자에게 설치되는 K2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소켓이 수행하는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원격 사용자의 서비스 안정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K2 셀프 힐링 아키텍처를 통한 글로벌 백본 장애에 대한 자동 백업, 팝 내의 장애에 대한 마이크로 스페이스 서비스의 자동 백업, 그리고 팝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의 자동 백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장애가 났을 때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고객이 준비할 부분입니다. 만약 고객이 DR 센터를 구축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큰 문제 없이 해결되어집니다. K2 세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IT 인프라 환경에 맞도록 최적의 라우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 센터의 장애에도 즉각적으로 라우팅을 변경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공급자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SSE 또는 세시는 그들의 아키텍처의 한계로 이러한 셀프 힐링 아키텍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K2가 독립적으로 팝을 전 세계에 배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K2 클라우드 인프라는 고객의 모든 장애 요소를 고려하여 자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셀프 힐링 아키텍처로 구현된 가장 안정적인 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